안녕하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난리도 아니죠. 바로 이 새로운 체중 감량 주사제 이야기인데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약 하나가 나왔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사회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헤드라인 좀 보세요. 한국 신문 기사 제목인데 오픈런. 무슨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이나 명품 매장 앞에서나 볼 법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 약을 처방받으려고 사람들이 병원 문 열리자마자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지금 이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감이 오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약이 나왔을까? 이 약을 둘러싼 열풍의 실체부터 그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 던지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까지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약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시장,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현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약이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오젬픽 같은 해시태그 조회수가 수억 뷰를 그냥 넘어가고요. 유명인들이 썼다더라 하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전 세계 약국에서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단순히 살 빼는 약을 넘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나 건강에 대한 관점까지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두 거대 제약사가 엄청나게 경쟁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승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일라일릴리의 젯바운드가 이기고 있고 한국에서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시장을 거의 장악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어느 약이 먼저 허가받고 출시되느냐에 따라 갈리는 일종의 선점 효과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먼저 깃발 꽂는 쪽이 유리한 게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현상 너머의 과학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이 주사 한 방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벌이는 걸까요?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인크레틴 효과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인크레틴이라는 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이 약들은 바로 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죠. 뭐랄까, 우리 몸의 시스템을 살짝 해킹한다고 할까요?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나 배불러 하는 스위치를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켜두는 원리입니다. 이 해킹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첫째, GLP-1이라는 호르몬, 흉내를 내서 우리 뇌에다가 이제 그만 먹어, 배불러 하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둘째,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일부러 늦춰서 물리적으로도 포만감이 오래가게 만들죠. 그리고 셋째, 혈당이 널뛰는 걸 막아주니까 가짜 배고픔 같은 게 줄어들어요. 정말 똑똑한 방식이죠. 근데 이 기술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GLP-1이라는 스위치 하나만 쳤다면 요즘 대세인 약들은 GIP라는 또 다른 스위치까지 두 개를 동시에 누르는 이중작용제예요. 심지어 지금은 글루카곤까지 스위치 세 개를 한꺼번에 누르는 삼중작용제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포만감 신호를 동시에 보내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거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니까 그 결과는 곧바로 숫자로 나타납니다. 바로 체중 감량률이죠. 이걸 1%라도 더 높이기 위한 제약사들의 경쟁이요? 와, 이건 정말 군비 경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입니다. 이 경쟁의 시작을 알린 건 1세대 주사제, 삭센다였습니다. 평균 8.4% 감량. 사실 이때만 해도 약물만으로 이 정도 결과를 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이 시장의 문을 연 말 그대로 개척자였죠. 그러다가 위고비가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14.9%. 효과가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 약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경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중작용제, 젯바운드가 나오면서 마의 20% 벽을 그냥 깨버립니다. 22.5%.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약물 치료의 한계를 돌파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곧 마주할 미래입니다. 개발 중인 3중 잡용제는 임상시험에서 무려 28.7%라는 거의 비만대사 수술 결과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줬어요. 정말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발전 속도가 얼마나 가파른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약의 효능이 말 그대로 수직 상승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고 빠른 변화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제 이 약이 가진
그림자, 그러니까 부작용과 비용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은 대부분 위장 관련 증상들이에요. 메스껍거나 구토를 하거나. 근데 사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아까 약이 위장 운동을 일부러 늦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효가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드물기는 하지만 더 심각한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췌장염이나 담낭질환 같은 것들이요. 특히 갑상선 수질암이라는 병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반드시 의사의 엄격한 관리 감도 아래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 의약품인 거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큰 현실적인 장벽은 바로 돈, 비용일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한 달에 드는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요. 이건 보통 사람이 꾸준히 감당하기엔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결국 이 놀라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새로운 격차가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사회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시선을 미래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제약사들의 다음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더 간편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바로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곧 다가올 미래의 모습인데요. 2026년쯤이면 매일 주사를 맞는 대신 그냥 알약 하나 삼키는 세상이 2027년쯤 되면 한 달에 딱 한 번만 주사 맞으면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혁신의 속도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약은 한 사람의 몸을 바꾸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비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은 무엇인지, 심지어는 경제적인 격차 문제까지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주사 하나가 우리 사회의 모습까지 재구성하게 될까요?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